네, 올해 2016년은요,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이자 서울시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이 서울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다가간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요. 제9대 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어느새 근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서울시의회 6개월이 진짜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파격적 행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논란이 있는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선갑 서울시의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시 요즘에 지금 서울시의회가 열려 있죠? 예, 정례 회기 중입니다. 아, 예산을 심의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도 나와서 그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결특위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제 예결특위 심의 기간에는 이제 부시장하고 네. 기조실장, 각 국장들하고 같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회 예산이 28조인가요? 금년이 이제 29조 5천, 내년 예산이 29조 5천억입니다. 꽤 많네요. 예. 29조 5천. 교육청 예산하고 기금을 합하면은 네. 내년 예산이 40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대합니다. 아주. 책임이 무거우시겠어요, 운영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국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광역위의 운영이요, 국회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운영위원장이 겸직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광역위원회는 이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비서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무부시장실, 네. 이제 우리 사무처. 그래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회는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두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은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돼 각각 있고. 한 명씩. 위원장님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제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는데요. 네. 이제 동료위원들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표차로 되셨어요,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얘기 들어가죠. 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위원장 맡으신 지 6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계획하신 일을 잘 되고 계시는지, 예. 후반기 출범한 지가 지금 6개월 됐기 때문에 네. 평가하기는 좀 시기상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지난번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때 이제 각 후보들이 네.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가지고 의회 발전 방안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많이 제시를 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후반기 의장단에서 독자적으로 실현 방안을 만든다는 거는 간단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회 역량 강화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 복도위에 지난 한 4개월 동안 우리 이제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네. 과제가 한 110일까지 돼요. 110일. 이번에 그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과제가 110가지? 아니, 이제 의회 역량 강화 특위에서, TF에서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내세운 의회 발전 비전안. 이게 111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TF에서 논의해가지고 약 한 77가지를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중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네. 저희 이제 의회 보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예. 저희 이제 지금 이제 그 민원 팀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원 전담 부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제 심의 권익 담당관 민원만 전담하는 이 부서가 발족될 예정. 시의회요. 그렇죠. 서울시 말고. 그렇습니다. 예. 발족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사와 계약, 이게 좀 공정하고 좀 투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계약제도 심의위원회. 서울시 의회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제 의원과 의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구단체 활성화. 공부하자. 예, 서울시의원도 공부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분야별로 이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분야별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문성을 높이자 의원들이. 예. 그래야지 이제 서울시 예산도 보다 엄격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심사해서 그 성과가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죠. 예. 예. 지금 김성갑 운영위원장님 서울시 의회 의원을 지금
재선이신가요?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운영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네. 역대 시장에 비해서 나름대로 소통하시고 네.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또 이제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가 그지 있겠죠. 의회에서 견제하고 비판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의회 기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의원들이 어떻게 능력을 더 발휘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어떤 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이제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 네. 운영위원회가 서울시장 비서실하고 네. 정무부시장실을 갖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점 사업을 갖다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박원순 때문에 시장님 꼼짝 말 안 하네요. 그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전체적인 보다도 시장실, 뭐 정무부 시장실, 비서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예산도 잘 제대로 쓰고 있고 예, 보좌를 잘 하고 있느냐 정책 방향. 중점 사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가 지금 이제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죠. 뭐 지금 요새 뉴스만 틀면 그냥 최순실 게이트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 탄핵을 당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지금 25년 됐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비상 시국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실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부처가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25년 전에 네. 지방자치를 갖다 부활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234개 이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잘 받쳐주고 그렇습니다. 있다. 25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있다. 근데 성과라 그럴까요? 성과와 어떤 뭐 부족한 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25년 맞아 가지고요. 네. 어쨌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축을 갖다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방의회 공동과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의원들의 이제 정책 보좌관 문제, 인사권 독립 네. 이건데요. 요건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정책 보좌관 하니까 정치권이 좀 불신을 받는데 이거 광역위원들도 좀 국회의원 뻔 따가지고 권위적인 발상 아닌가. 이제 이런 사실 정책 보좌관을 더 두자는 것이 그렇죠. 예.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의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의회 주요 기능이 이제 입법 활동하고요, 예산 심의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도 또 챙겨야죠. 네. 그러니까 지역 행사, 뭐 애경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좌 인력이 단 한 명이 없어요. 서울시의원들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공동 보좌 시스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 전문위원도 없고. 아니, 그 전문위원실은 있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의원들 보좌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동적인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제가 있나요, 그럼?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러시죠, 드릴게요. 예. 주요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제 40조가 좀 넘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정부 예산이 금년에 이제 400조 조금 넘었죠. 예. 한 10분의 1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예산안이 11월 10일 날 회계년도 50일 전에 이제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국 광역의회를 보면은 10일 후 11월 20일 조금 넘으면은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기간이 한 10일 남짓 되죠. 그럼 10일 동안에 이놈에게 예산만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행정감사도 준비해야지, 또 입법활동도 또 준비해야지, 회의 참석해야지, 또 지역행사 참석해야지.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넘어와요? 예산안 자체가요? 11월 10일 날 회계년도 50일 전에 딱 넘어옵니다. 그 전에는 그 자료가 안 오고요? 안 옵니다. 그럼 열흘 동안 그걸 어떻게 검토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보좌 인력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봐야 됩니다. 슈퍼맨이시구나.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 네. 지방의회가 지방 예산을 갖다 예산 심의하는 게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냐 이거죠. 예? 그래서 보좌관을 둬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죠. 한 명이면 됩니까? 예. 아니 우선 안 되니까. 첫발 한 하는데 사람이라도 좀 둬서. 예. 한 명만이라도 지원해달라 했죠. 이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국회의원들은 뭐 예. 해줄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뭐. 예, 여야가 좀 감도가 좀 틀려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좀 긍정적인 공감대가 조금 형성돼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사실은 조금 이게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대 때 이게 발의돼 가지고 상임위 통과돼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이제 19대 종료하면서 폐기됐어요. 아 법사위까지 통과했어요? 아 법사위에 계류됐어요? 상임위 행안위는 통과되고 정청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상임위는 통과되고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이제 마지막 19대가 관문에서 종료하면서 그냥, 폐기됐어요. 그 20대 국회 다뤄와 가지고 다시 해야 돼 그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제 발의를 했어야죠. 이번에 예. 누가 했어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 발의를 아 하셨어요. 그래요? 센 분이 예. 하셨네. 발의했는데 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뭐 회기년도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의정활동, 광역위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바라봐줘야 되겠다. 그러면 네, 그런 그 예산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 아무리 국민들은 또 돈 또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좌관 한 사람 쓰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우리 서울시 의회를 바라본다면은 예. 의원이 106명입니다. 106명의 6급 보좌관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추정되나 봐요. 전체 의원들을 예, 합치면 예, 예. 1년에 45억 정도. 그러면은 과연 40억이 예산 낭비냐? 40조 예산을 보좌 인력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때, 예? 그게 과연 예산 낭비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홉 더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렇죠. 위원장님의 주장이시네요. 40조 예산을 갖다 심도 있게 심의하면 그래도 1%만 불합리한 예산을 걸러내면 4천억입니다. 예? 현재의 보좌관 한 명 지원하는데 40억 들어가는 게 그게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현재의 예산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할 만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관 한 사람 더 들어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더 이익이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럼 내년에 이게 추미애 대표가 발의했으면은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20대 국회가 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19대 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지방의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서울시도 발전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마무리 짓죠. 예.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 어떻게 보면 생활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은 정치라고 얘기하도 하지만은 생활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지방의 기능은 국회의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갖다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렇겠네. 아주 구체적인 예,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현답을 찾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이죠.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서울 시민들의 요구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삶의 질입니까? 뭐 지역구 어디시죠? 저는 광진구입니다. 광진. 아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발휘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예, 예. 그 광진구 주민들 이렇게 만나실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예. 국회의원보다도 서울시의원들이 더 자주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방의원들이 그렇죠, 접촉이 예. 잦죠. 뭐 막걸리도 많이 드실 테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요구 사항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시기에. 글쎄요, 지금 이제 민선 시대가 지금 20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는 91년도에 지방의원부터 이제 먼저 했죠. 20년을 맞았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바라봤을 때 29조 5천억에서 복지 예산이 약 8조 6천억 됩니다. 그래요. 한 33, 4%? 많은 거죠. 상당히 예.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OECD 국가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하면은 아직도 복지 비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9조 5천억에서요. 뭐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 또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보금 네. 이런 걸 빼고 하면은 한 16조 정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한 5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문제는 뭐냐? 민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복지 수요가 굉장히 지금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진단할 때가 돼 있다는 거죠. 복지 시설을 계속 확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뭐 아동, 어린이, 뭐 여성, 장애인, 노인 분야별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복지 시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계속 확충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단체는 그 복지 시설이 충분한 데도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복지 시설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데는 복지 수요가 들어오더라도 스톱할 때가 됐죠. 부족한 데는 확충해 줄 필요가 있고. 뭔가 좀 또 균형적인 그렇죠.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지역격차 것 같네요. 해소.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결할 과제가 많은 그렇죠. 것 같네요. 위원장님 말씀 그게 들어보니까. 이제 복지가 예. 삶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런 격차 해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점을 찍을 때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갑 위원장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김성갑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